자, 오늘은 파동의 중첩하고 독립성에 관련된 게 간섭입니다. 간섭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진짜 쉬워. 할만해. 할만합니다. 자, 우리가 중첩 원리가 뭐냐면 진짜 단순한 거야. 정말 단순해요. 뭐 이런 건데, 자, 예를 들어서 y1이라는 요거 보이시죠? 요 정도 되는 높이가 있고요. 요 정도 되는 높이가 있어. 지금 얘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고 얘는 왼쪽으로 가고 있어. 서로 만날 수도 있겠지, 당연히. 만나게 되면 순간적으로 파동이 얼만큼으로 확 올라갈까요? 얘랑 더한 값만큼 올라가겠죠. 이게 중첩 원리야. 뭐 있어? 야, 당연한 거 아니야? 야, 이렇게 올라가는 파동과 이렇게 올라가는 파동이 같은 위치에 딱 만나게 되면 당연히 각자의 높이만큼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합산해서? 맞죠? 그게 중첩 원리야. 그게 끝이야. 원리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러 파동이 같은 공간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뭐 필요 있어요. 조그마한 것이 의미가 없고요. 합성파를 우리가 중첩된 결과로 만들어진 파동이다 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 합성은 된 파동이다 보시면 되고. 자, 독립성은 뭐냐면, 이 독립성은 좀 알아두세요. 합성이 됐다 쳐. 합성파가 됐어. 그러면 각자의 길을 가겠지, 맞지? 그러면 분리가 되겠죠? 그러면 각자의 길을 가더라도 본인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간다는 거. 오케이? 그게 각자 파동이 영향을 주지 않는단다. 그게 뭐야? 독립성이다. 그래요. 끝났습니다. 이게 다예요. 자, 그러면 간섭이라는 게 합성파를 만드는 작업을 간섭이라고 하는데, 간섭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보강 간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세 간섭이 있습니다. 일단 이름부터가 딱 봐도 알 거야. 보강 간섭은 뭐겠어? 방금 쌤이 설명했던 것처럼 중첩 원리에서 말했듯이 각자의 높이가 합성이 돼가지고 더 높아지는 거. 이게 보강한다, 보강 간섭이라고 하고, 상쇄되는 거는 각자 파동이 합성이 됐을 때 본인들의 각자 파동의 그 높낮이 변이가 있잖아요. 그게 사라지는 거. 그게 상쇄 파동, 상쇄 간섭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파동 1과 2가 있습니다. 같은 위치상에 맞춰서 봤을 때 이거하고 이거가 합성되고 이거랑 합성되고 이거랑 합성되면 그거 합성돼서 붙이면 더 높아지는 상황의 합성파가 되겠죠. 이게 보강 간섭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올라가는 거와 내려가는 합성하면 사라지겠고, 그리고 내려가는 거와 올라가는 게 합성하면 사라지겠고, 올라가는 거 내려 합성하면 사라지겠죠. 결국 합성파는 사라지게 되겠다. 진폭이 빵이 되겠다. 이게 상쇄됐다, 상쇄 간섭이라고 한다. 그러면 위상이라는 말을 앞으로 쓸 거예요. 알겠어요? 자, 마루와 골이 위상이라는 거야. 마루라는 위상, 골이라는 위상이 있는데, 마루와 마루 같은 위상이고, 골과 골 같은 위상이고, 마루와 마루 당연히 같은 위상. 결국에는 같은 위상끼리 만나게 되면 보강 간섭이다 라고 말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마루, 골, 마루, 마루, 골, 이렇게 반대 위상끼리 만나게 되는 합성파는 반드시 진폭이 작아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상쇄 간섭이라고 하겠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어쨌든 진폭이 2배가 된다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맞죠? 각자의 높이가 더블로 되는 거니까 얘는 빵이 된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보강 간섭은 같은 위상이라는 말을 쓸 거고, 상쇄 간섭은 반대 위상 이렇게 말을 쓰겠다라는 겁니다. 자, 간섭은요 여러 가지 파동에서 일어날 수 있겠지만 물결파가 대표적인 예시가 돼요. 자, 지금 S1의 물결파만 본다면 이런 식으로 원형 이렇게 퍼져 나갈 거예요. 근데 자, 당연히 우리가 파동이 이렇게 해서 퍼져 나가기 때문에 마루가 있으면 그 다음은 골, 그 다음은 마루, 골, 마루, 골, 마루, 골, 마루, 골, 마루, 골 이런 순서대로 가겠죠. 그래서 점선, 실선, 점선, 실선, 점선, 실선, 점선, 실선, 점선, 실선, 점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해 갔어요, 여기까지? 뭐 별거 없죠? 자, 그러면 여기서 파동을 하시더라도 점선, 실선, 점선, 실선, 점선, 실선, 점선, 실선, 점선, 실선, 점선, 실선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러면 각자의 파동이 퍼져 나갈 때 각자가 만나는 부분이 있겠죠. 맞죠? 그 만나는 부분을 표시를 한 거야. 자, 이 P라는 위치를 보게 되면 자, 실선과 실선이 만나는 부분이야. 같은 위상이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는 무슨 간섭?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P라는 구간이 되고,
자, Q라는 구간은 자세히 보게 되면 점선과 점선이 됩니다. 이것도 같은 위상으로서 이것도 보강 간섭이 되고. 하지만 R이라는 구간은요. 실선과 점선이기 때문에 얘는 보강이 아니라 상세 간섭이 되겠죠. 위상이 다르기 때문에. 알겠죠? 자, S도 마찬가지로 점선과 실선이니까 상세 간섭이 되는 부분이고.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PQ는 보강 간섭이고요. RS는 상세 간섭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라인들을 한번 그어보는 거야. 자, 보강 간섭, 보강 간섭, 그 다음에 보강 간섭, 보강 간섭, 보강 간섭. 이게 다 보강 간섭으로 파동이 굉장히 높아지는 구간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Q라는 것도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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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보강 간섭이 된다.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 안 그린 게 있는데요. 이거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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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점으로 찍었거든요. 지금 노란색으로 이렇게 이 부분이 상세 간섭. 그러면 합성파는 결국 뭐냐면 합성을 하더라도 보강,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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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보, 상사, 상사 이렇게 나눠서 가져갈 것이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별거 없어. 내용 자체가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한번 읽어볼까요? S1과 S2의 집폭과 파장, 진동수가 같은 물결파를 같은 위상으로 발생시키며 그런 얘기다. 알겠죠? 가장 크게 일어난 부분과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 이게 뭐예요? 보강간섭. 이게 뭐예요? 상세간섭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끝났습니다. 오케이. 이게 다예요. 자, 당연히 뭐 밝기의 변화가 거의 없는 마디션이 나타난다. 뭐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가 요 얘기예요. PQ는 보강간섭이라서 밝기가 크게 바뀌는 부분. 오케이? 그 다음에 RS는 밝기가 거의 일정하다. 상세 간섭이라서 그렇다.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밝기가 크게 바뀌었다는 얘기는 밝고 어두운 부분이 반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마디가 발생한다는 얘기고, 밝기가 거의 일정하다라는 얘기는 아예 그냥 밝기가 중간 0이라고 생각하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 플러스 크게 마이너스. 근데 얘는 상세니까 0. 알겠어요? 진폭이 위쪽으로 플러스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마이너스라는 건 밝고 어둡다. 이 부분을 우리가 표현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밝기가 일정한 건 0이다. 상세간섭도 사라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이제 앞으로 경로차라는 말을 앞으로 좀 쓸 거예요. 경로차. 경로차를 앞으로 쓸 건데요. 경로차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쌤이 이렇게 파동 하나를 한번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는 이게 한 파장인 건 아시죠? 람다. 이거 거의 뭐 사인 그래프죠? 람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몇이라고 할 거냐면 2분의 1 람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맞죠? 우리가 이 부분은 4분의 1 람다라고 하겠죠? 그럼 따지고 보면 이거 뭐예요? 4분의 뭐 2 람다가 되겠죠. 이 부분은 뭐예요? 4분의 3 람다가 되겠죠. 맞죠?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 경로차가 몇이에요? 그러면 얘 0이에요. 참고로. 그럼 경로차는 4분의 1 람다고요. 여기 경로차는 몇이에요? 4분의 2 람다고요. 여기 경로차는 몇이에요? 4분의 3 람다. 그 다음에 여기 경로차는 뭐예요? 4분의 4 람다. 그러면 요 경로차를 우리가 짝수라고 하고요. 이 경로차를 짝수라고 하고요. 이 경로차 홀수, 이 경로차 홀수라고 앞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파동을 총 4가지로 구분해서 볼 거라고. 알겠어요? 근데 이게 한 파동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파동 2개를 가지고 해야 돼. 간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까? 자, 그래서 경로차라는 얘기는 어쨌든 이렇게 파동을 2개를 쌤이 한번 그려볼게요. 알겠죠? 하나가 이렇게 됐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다 쳐. 얘들도 아예 잘 안 맞네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얘는요. 경로차가 몇이냐면요. 빵이에요. 빵이에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똑같은 라인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모양도 똑같잖아. 정확하게 빵이 된다. 알겠죠? 근데 만약에 얘가 그림이 거지 같네요. 이렇게 하고 라인을 긋고 라인을 긋고 라인을 긋을 때 여기 이렇게 파동이 됐다 치면 이 파동과 이 파동은 경로차가 몇 파동이라고 말하냐면 홀수라고 하시면 돼요. 반파적인 홀수. 자, 그거를 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오케이?
자, 반파장이기 때문에 사실 이건 좀 더 디테일하게 그려주면은 파장이 반파장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다시 그림을 그려요. 반파장의 짝수배, 반파장의 홀수배. 중요한 게 누구 파장이야? 파장이야, 반이야? 반파장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요 반이 이렇게 오는 상황을 이제 하는 거야. 그래서 요게 이쪽으로 오는 거야. 여기가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고 칩시다. 그럼 누가 봐도 얘는 무슨 간섭입니까? 상세죠. 이게 상세 아니야? 상세 맞잖아? 자, 그러면 두 개의 경로차가 반파장의 홀수배예요.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지금 요 파동 자체가 이 반파장 자체가 그 다음 파동에서는 그 다음으로 넘어간 거야. 맞지? 이해갔어요? 그래서 이게 반파장이 홀수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하나가 다 하는 거예요. 한 칸만 한 칸. 한 칸이 1이 뭐야? 홀수잖아. 오케이? 그래서 이게 반파장의 홀수배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경차. 그래서 반파장의 홀수배는 상세 간섭이 일어나고 반파장의 짝수배는 뭐야? 반파장이 두 칸을 가거나 아니면 반파장이 뭐 네 칸을 가거나 그건 뭐냐면 반파장이 두 칸 가면은 이 반파장이 두 칸 갔으니까 이게 일로 가는 거 맞지? 그러면 다시 똑같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보강간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로차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무슨 파장? 반파장으로 판다. 그러면 너네가 이제 앞으로 경로차를 직접적으로 구해놓고선 이 파동과 이 파동의 경로차를 직접 구했을 때 2분의 1 람다짜리가 몇 배를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 2분의 4 람다다 그러면 짝수배지? 그럼 보강간섭이라고 하면 되고 만약에 2분의 5 람다다 그럼 홀수배죠? 그러면 상세간섭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2분의 1 람다라는 반파장을 기준으로 경로차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판단해 주셔야 이게 두 파동이 이제 보강간섭이냐 상세간섭이냐 그걸 판단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원리는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항상 이 반파장이 이제 한 칸 같냐, 한 칸 차이가 나냐, 아니면 두 칸 차이 나냐 그렇게 해서 상세다, 보강이다 그걸 판단하신다 보시면 돼요. 알겠죠?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잘 나와요, 경로차에 대한 거. 경로차 문제가 아무래도 여기서는 가장 어렵다라고 아이들이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개념 제대로 가져가시면 좋겠다. 자, 이번에 소리가 중요해요. 소리가. 자, 소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말하는 소리도 만약에 양쪽에서 사람이 소리를 말을 했을 때 완벽하게 경로차가 반파장에 짝수배가 되면은 소리가 붙어가지고 더 큰 소리가 돼. 진폭이. 그래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거든. 근데 만약에 서로 얘기를 했을 때 이 파동이 왔을 때 상세간섭, 즉 한마디로 반파장의 홀수배가 되면 소리가 붙어도 약간 소리가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거야. 그게 상세간섭. 그래서 실제로 사람의 거리에 따라서도 보강이 될 수도 있고 상세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어. 거리가 좀 중요하거든. 거리를 조절하면 반파장의 홀수배가 될 수도 있고 반파장의 짝수배가 될 수 있어. 간섭이 일어나서. 그래서 니네가 끼는 이거 에어팟 있지? 에어팟도 뭐 있어 그거? 노이즈 컨트롤. 그것도 마찬가지로 반파장의 홀수배로 되기 때문에 상세간섭으로 소리를 줄이는 거야. 그게 다 노이즈예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즘 자동차에도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센 자동차들이 있어. 기능 자체가. 뭐냐면은 스피커 소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주행을 하다 보면 외부에서 들리는 주행음이 있거든. 그 음의 파동을 내 자동차의 컴퓨터가 분석을 해가지고 반대되는 거를 파동을 쏴. 반대되는 파동을 쏘게 되면은 상세간섭이 일어나서 바깥에 외부에 있는 소리가 상세간섭으로 소리가 없어지게 만들어줘. 그런 기능이 있어. 요즘 자동차는. 그러면은 주행할 때 어때? 내부의 소리가 조용하잖아. 맞지? 그럼 이제 조금 조용하게 만들어주는 자동차에서는 그런 게 있어. 정숙하다라고 보통 얘기하죠. 차 탈 때. 자, 어쨌든 두 개 스피커가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스피커가 이렇게 파동하고 파동 갔을 때 여기는 보강간섭이 일어난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쪽으로 갔을 때는 상세간섭이 일어나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림이 워낙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한번 생각을 해봐. 파동이 이렇게 오게 되면 대칭 상황이라고 하면 똑같은 상황으로 오지 않을까요? 이 정확히 가운데는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경로차가 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차이가 없잖아. 빵이니까 이것도 짝수가 되는 거잖아. 반파장에 0도 짝수야. 반파장에. 그래서 보강간섭이 일어나고요. 이게 살짝 틀어져 있으면은 이제 경로차가 한 2분의 3람다 정도 발생한다.
자, 2분의 3 난다는 따지고 보면 이렇게 경로 차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의 람다가 몇 번 일어났고 여기서 여기까지 람다가 몇 번이 일어났는지를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요. 차이가 우리가 경로차라고 얘기하는 거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몇 칸 갔는지 아까 차이를 했잖아요. 2분의 3 난다는 누가 봐도 반파장의 홀수배죠. 그러니까 얘는 상쇄간섭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강간섭은 소리가 크게 들릴 수밖에 없겠고요. 그 다음에 상쇄간섭은 좀 작게 들리고요. 보강간섭은 3난다 3난다 빼기 0. 어차피 람다가 똑같을 거니까 경수는 빵이 되는 거라 짝수배 무조건 보강간섭이 되는 거예요. 얘도 빼기 하면 돼요. 알겠죠? 직접적으로 빼기를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다.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쌤 생각에는. 자, 파장이 뭐 할수록? 짧을수록. 파장이 짧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좀 오밀조밀하게 오고 있다는 얘기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간섭이 일어나는 간격이 작아진다. 맞죠? 간격이 좁아지잖아요. 이렇게 좁아졌으니까. 맞죠? 간섭이 일어나는 이 간격이 좁아지는 거죠.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소리의 크기가 변하는 간격도 작아지게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간격이 좁으니까 애초에 간섭이 일어나는 간격이 짧으면 합성이 되는 부분도 간격이 짧은 거잖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크기가 변하는 간격도 같이 짧아진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한마디로 진동수가 클수록, 진동수가 크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위아래로 굉장히 높게 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파장이 짧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 어딜수록 가까운 지점에서 상쇄간섭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도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다. 자, 그래서 파면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라서 어렵지 않아요? 이게 보강, 상쇄, 보강, 상쇄, 보강, 상쇄. 그래서 이거 할 때는요, 가장 가운데부터 하는 게 중요하다. 보강, 상쇄, 보강, 상쇄. 이런 식으로 약을 퍼져나간다.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했던 얘기 똑같은 얘기죠. 자, 이번에는 뭐냐면 빛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거야. 빛도 비슷해. 똑같아. 근데 빛의 간섭에서는 잘 나오는 게 이렇게 기름막 같은 거. 얇은 막에서 우리가 간섭이 일어나거든요. 자, 얇은 막은 비누막도 있고요. 기름도 있어요. 그래서 니네 그거 아나? 비누방울 보게 되면 얇은 막에 약간 이런 식으로 되지 않아? 색깔별로? 이게 다 간섭 현상 때문에 빛이 중첩되는 현상이에요. 알겠죠? 이게 다 간섭이에요. 기름도 자세히 보게 되면 이렇게 간섭이 좀 일어나잖아. 이렇게 빨주노초 파란보라고 해도 되지? 그것도 다 간섭의 원리가 된다. 그러면 간섭의 원리는 뭐냐면 이렇게 쇠 봉이 있어 하나가. 여기다가 지금 뭐 비누막인가봐. 비누막을 살짝 입혔나봐. 그러면은 이게 원통이 이렇게 공중에 떠 있다 하면은 여기가 기름막이 혹은 비누막이면은 여기 공기고 공기. 그게 지금 그림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철이 중간에 있는 거죠. 그래서 공기, 비누막, 공기가 있는데요. 자, 비누막 여기 부분도 있고 여기도 표면이에요. 따지고 보면 맞죠? 그럼 빛이라는 게 내려오겠죠? 빛이 이렇게 왔다가 첫 번째 라인에서 반사돼서 눈으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이쪽에서 반사돼서 들어가기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눈으로 들어가는 두 개의 빛이 간섭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겠죠. 이해갔어요? 간섭이 일어나요. 그 간섭의 경로 차에 따라서 보강이 일어날 수도 있고, 맞죠? 그 다음에 상쇄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얇은 막도 마찬가지겠죠? 얇은 막도 보강이든 상쇄든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근데 두꺼운 상태에서는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빛을 볼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무슨 간섭이 일어나서 상쇄 간섭이 일어나서 위상이 반대이기 때문에 상쇄가 일어난다. 아시겠어요? 자, 근데 만약에 얇은 막이다 그러면은 이제 위상이 똑같기 때문에 이제 보강 간섭으로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껍게 되면은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구나. 얇은 상태라고 하면은 보강 간섭이 일어나구나. 그래서 비누막도 기름막도 두껍게 있으면은 안 보여. 이런 빛이 안 보여. 이렇게 되는 게 안 보이거든, 무지개 색깔이. 근데 얇아야지만 보이는 거야. 보강 간섭이 일어나서 보인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기름을 두껍게 하는 것보다 얇게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유소에서 기름이 주유하다가 기름이 바닥에 떨어졌어. 그러면 얇아질 수밖에 없잖아. 그럼 바닥이 약간 그 빨주노초 파란 거가 살짝 보이거든. 기름막이. 그것도 다 얇아서 그래요. 보강 간섭은 얇아야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자, 광원이 있어요. 빛이라고 보시면은 우리가 단일 슬릿일 때는 이렇게 파동이 하나만 가고 있었다가 이중 슬릿이라고 구멍을 두 개 뚫어 놓은 거야. 그러면 마치 스피커 두 개를 하는 것처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보강간섭. 자, 가운데는 보강간섭이죠. 정확히 이 라인의 가운데 보강간섭. 보강상세, 보강상세. 지금 이렇게 튀어나온 게 보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튀어나온 게 보강. 그 다음에 들어가 있는 게 상세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간섭 무늬가 좀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어두운 부분이 있고요, 밝은 부분이 있는데, 자, 어두운 부분은 상세 간섭이고 밝은 부분은 보강 간섭이다. 그게 이렇게 뭔가 순서대로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간섭을 이용한 활용한 장치예요. 간섭을 이제 우리가 이거 간섭 일어나는 걸 좀 이용해서 좀 실생활에 좀 편하게 써볼까, 이런 제품들이에요. 노이즈 컨트롤, 맞죠? 소음 제거 장치다. 자, 소음이 파형이 이거라면 그거에 반대되는 위상이 반대인 소리를 뿜어내서 합성파를 만들어내는데, 그러면 상쇄가 되기 때문에 소음이 제거되는, 이게 이어폰이에요. 알겠죠? 엄청난 기술이죠. 어떻게 보면 대단한 기술이에요 이거. 자, 그 다음에 무반사 코팅이 되거든요. 자, 얇은 막을 코팅을 해요. 오케이? 코팅을 막의 윗면과 아랫면에 반사되는 빛이 상쇄 간섭을 일으키도록 한다. 오케이? 이게 아마 선글라스 원래 이런 코팅이나 일반 렌즈 다. 그래서 아마 이거 그걸 거야. 그 뭐지? 안경 맞출 때 이제 각자 그 안경에 대한 특징들, 기능을 넣는 데 있어서 가격이 다 달라지나, 맞지? 그래서 상쇄 간섭을 아무래도 일으키다 보면 반사가 되는 빛의 세기를 감소시키고 투과하는 빛의 세기를 오히려 증가를 시키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반사 방지막 코팅이라는 걸 입히죠. 오케이? 그러니까 투과가 되는 것보다는 반사가 되게 만들어 주는 거죠. 어찌 보면은.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안경을 보게 되면 일반 렌즈인 안경하고 코팅 렌즈하고 좀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거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전지에 반사 방지막 코팅이 있다 정도. 그래서 뭐 들어오는 빛이 있다면 원리는 똑같아. 이렇게 무반사 코팅이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거 있잖아. 안경을 딱 꼈는데 상대방이 봤을 때 그 태양이 안경에 이렇게 들어와. 그러면 투과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반사되는 것도 있을 텐데. 오케이? 근데 보통 일반 렌즈는 반사가 일어나서 상대방이 내 눈을 봤을 때 눈부시단 말이야. 안경에 빛이 반사가 되니까. 맞죠? 근데 그 반사되는 거를 상쇄 간섭으로 인해서 사라지게 만들겠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왜냐면 이게 안경을 쓰다 보면은 상대방 안경에서 반사가 되게 되면 뭔가 되게 없어 보여. 번쩍번쩍 하잖아. 맞지? 그래서 조금 없는 게 좀 낫겠죠. 그래서 반사가 되더라도 이 나가는 게 상쇄 간섭을 일으켜서 아예 그 상대방이 빛을 못 보게 상쇄를 시켜버리는 거야. 그게 무반사 코팅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좀 비쌀 거야 이거. 그 다음에 홀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홀로그램은 이제 보는 각도에 따라 좀 다르잖아, 맞지? 그래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제 상쇄도 일어나고 보강도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색깔이 좀 달라지게 되는 거죠. 홀로그램. 홀로그램은 지폐도 있어요. 위주 지폐인지 확인하는 방법, 맞죠? 신용카드에도 있고 인증서도 있고요, 맞죠? 아마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거고, 마찬가지로 자동차 소음기도 있고,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전파 방향건, 분광기 이런 것도 싹 다 간섭을 이용하는 거다. 자, 마찬가지야. 계속 나오죠. 여러 가지 악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울림통에서 보강 간섭을 하게 되면 더 큰 소리가 납니다. 이거 실제로 이제 악기들 보게 되면 다 울림통이 있어요. 맞죠? 안쪽에 좀 구멍난 부분이 있고. 공연장 설계할 때도 다 그거야. 그래서 이거 막 옛날에 뭐 사회나 이런 시간에 뭐 견학 같은 거 가게 되면 뭐 외국의 건축물 보게 되면 뭐 건물도 되게 화려하게 지었잖아. 맞죠? 그래서 다 반사돼서 울리게끔 만들어주는. 그래서 반사되는 소리, 음악에 의해서 반사되는 소리가 상쇄 간섭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소리가 멎어지니까 더 고르게 퍼져나가도록 각도를 조절해서 설계하는 거야. 각도에 따라 좀 달라요. 그리고 DVD 정보 재생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모르포납이 유명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다. 얇은 층 때문에 그렇다. 보강 간섭을 일어나서 파란색을 나타내게 만드는 거다. 자, 대표 자료 분석. 자, 마루하고 골이 만나면 진폭이 당연히 줄어야겠죠. X가. 그 다음에 두 파동이 만약에 겹치게 되면 합성파의 변이는 당연히 각각 파동의 변이의 합과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
그 안에서만 일어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원래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진행하다 봐요. 그냥 각자 알아서 간다. 독립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된다. 독립해주셔야겠다. 3번은 너무 쉽죠. 7cm. 안녕. 자, 4번 볼게요. 자, 무슨 간섭을 했길래 2배가 될까? 보강. 무슨 간섭 했길래 0이 됐을까? 상세. 끝났습니다. 자, 5번 볼게요. 자, S1과 S2 봤을 때 이게 지금 정확히 가운데 있죠? 이게 보강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그 보강을 기준으로 다음은 상세, 그 다음은 보강, 그 다음 상세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지금 마디선이라고 했잖아요. 이 마디선은 이제 보강끼리만 하던지 상세끼리만 했을 거예요. 이해갔어요? 맞잖아요? 그렇게 따로따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보강이니까 이 마디선은 뭐로 판단한다? 상세라고 판단한다면 얘는 상세와 상세 사이에 있으니까 얘는 보강이겠고 얘는 상세 위에 있으니까 상세가 되겠다. 그렇게 보셔야 된다. 알겠죠? 보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자, 진동수가 같은 두 소리가 있습니다. 반대의 위상이라면 당연히 크게 진동하지 않겠죠. 상세 간섭이 일어나잖아요. 자, 진동수가 같은 두 소리가 같은 위상을 만나면 당연히 커지겠죠. 보강 간섭이 일어날 거니까요. 진동수하고 위상이 같은 위상이 같다라는 게 사실 중요하죠. 경로차가 반파장에 무슨 홀수배 그러면 상세가 일어나죠. 라는 말이 되겠다. 자, 7번은 이제 간섭이죠. 얇은 이제 파란 색깔 뭐 여러 가지 무늬가 나타난다 표면에 상세가 뭐 간섭이다 쓰시면 되고요. 자, 간섭이 활용되는 예시죠. 일단 요거 또 이거 또 홀로그램 알겠죠? 이 새끼 뭐예요? 전반사 아시겠죠?